빨리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밭이 제대로 가꿔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탄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은 남들만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가 수학과 다른 과목을 거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어에 아무래도 남들 투자하는 시간만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진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집은 저는 약간 링겔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링겔을 맞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이 밥을 골고루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정말 급할 때 링겔을 맞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통해서 문해력도 키우고, 갑자기 국어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비문학을 독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국어 교과서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니? 라고 물었을 때 애들이 비문학이 제일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요약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요약을 너무 열심히 잘했거든요. 왜 어려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시면은 그대로 적고 암기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읽어서 내가 그것을 요약해내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그게 하기는 했는데,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문학이고, 중학교 아이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가장 힘든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비문학이면, 아이들에게 이러한 어떤 비문학 독서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문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거나 암기한다거나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아이들이 좀 읽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내가 좀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비문학을 읽으면서 얼마나 좀 자신감 있게 그 글들을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비문학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책이 고등학교 국어 공부, 기초 체력을 어떻게 다져줄 수 있을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거의 절반이 문학이고 절반이 비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과 비문학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그 외의 과목을 살펴보면은 과학이라든지 사회는 다 사실은 비문학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비문학 지문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연습하는 그 과정이 결국엔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의 기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비문학 독해 훈련을 꾸준하게 한다면은 비문학 지문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회나 과학이나 다른 학습들의 기초적인 어떤 훈련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비문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아이들이 비문학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면 사실 아이들이 보질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막상 다양한 비문학 지문들을 아이들이 읽고 독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관심사를 넓혀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의 주제를 아이들이 꾸준하게 접한다면은 아이들이 어떤 공부에 대한 기초 체력들을 좀 차근차근 쌓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 비문학 처음이지의 어떤 차별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지. 아이들이 중학생 때까지는 문제집을 푸는 거, 국어 문제집을 굳이 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글이라는 것을, 온전한 글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긴 글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긴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힘, 책 한 권을 다 읽으려고 그러면 저 뒤에 갔을 때 앞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요약하지 못하면은 이야기 흐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문학도 좀 접했으면 좋겠고요. 저 책을 썼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이들이 긴 글을 아직까지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길지 않거든요. 좀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런 글들도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계기로 아이들이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좀 더 깊이 있게 책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책 속에 활동들이 있긴 한데 문제풀이 활동들처럼 뭐 객관식 답을 체크한다거나 하기보다
과정보다는 내가 중심 문장을 찾는다든지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든지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부 학습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과정들이 차곡차곡 다져진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힘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익히는 것은 고등학생이 돼서 하면 되고요.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글을 읽어내는 힘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와 중동 비문학은 사회, 역사, 인문, 정치, 교육, 경제 등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폭넓은 분야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이들이 사실 본인들이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은 많이 보지만은 정치, 경제, 철학 뭐 이러한 주제들은 관심이 없으면 보지 않거든요. 사회라는 것이 하나의 시각으로는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각도로 이렇게 봐야지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 아이들 수능 지문들도 보면 여러 영역들이 다뤄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면서 이제 약간 속 욕심에 시험도 좀 애들이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수능에서 포함되는 영역들을 이제 주제로 삼아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이 나눠져 있는데 사회나 과학 교과서도 결국은 비문학 텍스트들이잖아요. 결국 비문학을 읽는 힘은 모든 교과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읽는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하는 활동들을 수행평가로 결국 다시 엮어야 되거든요.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읽고 분석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아이들의 과정들을 책 속에서 제가 분석하기, 생각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좀 더 거기에서 애들이 좀 더 했으면 하는 것들을 확장해서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입시에서 생기부도 그렇고 뭐 논술이나 면접에서도 그렇지만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독서 경험 이런 게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확장해서 읽기 활동이 실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그 생기부 독서 기록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책들의 어떤 소재들이 내가 어떤 주제를 쓸지 생각보다 사실 애들이 주제 잡기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좀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을 점점 확장해 나간다면은 그런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글을 읽고 나서 짧게라도 요약하는 연습,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폭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제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정리를 하고 토론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 인터넷에 다른 분들이 감상문 쓰신 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이런 깊이 있는 독서 활동들을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각 그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동아리 활동에서도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자신들의 동아리 활동과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한다면은 훨씬 더 그 내용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이 한 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들을 조금 더 펼쳐서 저희가 찾아보면은 그 관련 비슷한 주제들의 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책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고, 그러다가 이 작가의 글이 좀 좋다 그러면 그 작가의 작품들을 쭉 읽어보기도 한다면은 좀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도 아이들이 더 확장해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학교에 계시다가 고등학교로 가셨잖아요. 네. 다시 생기부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진짜 모르고 있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아이들이 어휘가 너무 약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단어의 뜻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엊그제 수업을 했었는데 보고서 쓰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재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거 재언하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못 들었는지 재언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거 재안인데 선생님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애들이 생각보다 단어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책 속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되게 좀 쉽게 쓰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저 책은 쓰면서 중간중간에 한자어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런 단어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내가 이 단어를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면서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한글 단어들 중에서 한자어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괄호에서 한자를 쓰진 않았지만은 한자어로 좀 많이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휘력 부분이 조금 어휘력이 단단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저는 문해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책을 쓸 때 넣어놨습니다. 지난번 생기부 고전 필독서 30과 이번 중등 비문학은 각각 그 고전 그리고 비문학에 수정을 맞추고 있는데 이 두 시리즈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일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전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고요. 비문학은 이 시대의 동시대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시리즈는 결국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짝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으면서 현대와 고전과 관련된 생각들의 폭을 좀 넓히면서 동시에 깊게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아이들이 같이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네, 교과서 되게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고 국어 공부가 뭐 집을 팔아도 안 된다. 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안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기초가 안 돼서 그렇게 국어를 못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또 국어를 잘한다는 또 보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춤형으로 도대체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등비문학 하는 것도 그렇고 저 결국 국어 잘하고 싶어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물어봤을 때 뭐 너희들은 늦었어 라고 말할 순 없고 아니면은 좀 빨리 초등이나 중등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이 있으시면 일단은 고등학생은 링겔 맞듯이 그래요? 네,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독서가 중요하구나. 네. 책을 읽은 아이들은 네. 빠르게 이해하는데 좀 안 읽은 아이들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그런 이해력이 높은 애들은 질문을 했을 때도 10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1, 2 정도 설명을 하고 나면 애들이 뒤에 7, 8 설명 굳이 안 들어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10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어디가 어떻게 네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설명해봐.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뭘 모르는지를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해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볼게 하고 이제 하나씩 하는데 몇 번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들의 기초를 쌓는 거는 결국 초등 때부터 시작인 것 같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라도 문해력을 쌓기 위해서 꾸준하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들 영수에 훨씬 더 많이 매달리시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하는 절대적 시간 자체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독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밭을 가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밭을 아무리 잘 가꿔놔도 그 각각의 작물의 특성에 맞춰서 이것들을 키우지 않으면은 사실 잘 자라지 않잖아요. 척박한 땅에 이거를 심어서 얘를 잘 키우게 하기 위하면 얘한테 진짜 정말 이 여기에만 올인을 하면은 걔가 또 잘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독서는 결국엔 이 밭을 가꾸는 과정이고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 맞는 그 식물에 맞는 방법을 따로 다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비문학을 잘하고 싶으면은 비문학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문학을 잘하고 싶으면 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무래도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상 달리기 시작할 때 훨씬 탄력을 얻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밭이 제대로 가꿔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탄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그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은 남들만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가 수학과 다른 과목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어에 아무래도 남들 투자하는 시간만큼 투자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진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집은 저는 약간 링겔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링겔을 맞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이 밥을 골고루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정말 급할 때 링겔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통해서 문해력도 키우고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편집의 과정도 거치고 여러 번의 교정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쨌든 문장적으로나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제된 글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좋은 글을 계속 읽히다 보니까 좋은 글에 대한 자신만의 안목도 생길 것이고 각각의 여러 책들에 담겨있는 어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어휘들에 대해서 내가 익히게 되는 것도 될 것이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